저는 대학 생활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업에 있어서 뭐 팀플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숙제 아닌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새로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팀플을 할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이 만나서 한 가지 작품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께 내 목소리로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방송인 오수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 외에도 내가 드리는 일상의 정보 외에도 사회에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였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큰 일이 있었어요. 건강상의 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는 2년이 됐다. 2년 전에 심장을 이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기상캐스터 오수진으로서의 전문성과 뭔가 그 지위와 그 위치를 위해 달렸다면, 지금은 기상캐스터 오수진은 그냥 정말 기상캐스터는 직업이다. 그거 외에 내가 사회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희망은 아니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혹은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이 훨씬 내가 느끼기에 가치 있다고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긍정적이게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계속 마인드셋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살고 싶다. 그게 또 편해요, 저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게 되게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나 혼자 하는 일을 더 좋아했고 남들이랑 협업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무대에 오르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약간 소심한 관종인 거지. 그냥 사람들한테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떤 직종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방송하게 됐고, 특히 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 하면서 기상캐스터가 된 거거든요. 기상캐스터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정보를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그 역할을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됐어요. 미팅. 미팅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학교 윗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나 봐, 내가. 그래서 미팅 못 해본 거 너무 아쉬워. 왜요? 기상캐스터의 일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그리고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출근을 하면 기상청에서 준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정보가 굉장히 간결하고 팩트만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국 맑음 몇 도, 바람 초속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딱 써 있으면 그거를 잘 풀어서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 계속 그 원고를 쓰고, 그리고 그래픽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최종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기상캐스터의 하루 일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상캐스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기상정보, 어느 정도의 기상정보를 알게 돼요. 반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상청에서 주는 정보가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를 보고, 레이더 영상을 본다거나 일기도를 보고 내가 시청자들한테 더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우리도 그런 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상 정보 외에도 기상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반전문가가 되어야지 그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날씨 외에도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아나운서 일도 하고 뭐 나레이션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에 있는,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에 시간의 제약이 되게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막 갖다 꽂을 거 아니야? 예능국에서도 꽂고, 뭐 보도국에서 꽂고, 그렇다 보니까 편성국에서 그거를 막 조절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제약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앞에 뉴스가 너무 많으면 날씨를 할 시간이 너무 줄어든다거나 뉴스가 없어서 날씨가 할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그게 정말 들어가서 뭐 1분 전, 30초 전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프롬프터를 아예 안 써요. 그냥 외워서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다음에 그걸 줄이거나 애드립으로 늘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거의 돌발 상황인 거지.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걸 대처하고 있어요. 모든 기상캐스터들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땐 우리가 말로 풀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다. 라는 식으로 그걸 잘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부하기 직전에 시간대를 보고 직전까지 봐요. 5분 전까지 계속 봐요. 체크해요. 들어가서도 헤드폰으로 계속 확인하고. 처음에는 그 스피치 학원을 다녔어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과정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스피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발성을 하고 어떤 발음을 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억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톤을 해야 되고 그런 실기적인 면을 도와주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을 다녔고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런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방송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투나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모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상학 같은 걸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상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상청 홈페이지만 가서 날씨만 맨날 체크해도 사실 날씨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신문이나 기사 같은 거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도 어쨌든 기상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혹은 시청자들한테 공감을 주기 위해서 되게 따뜻한 혹은 뭐 그런 식 자연스러운 멘트를 공부하고 그런 걸 쓰려고 노력한다고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아마 다 책이나 라디오나 그런 아날로그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많이 보고 라디오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저는 그랬고 첫 번째는 순발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어떻게 길렀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럴 때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리모컨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수시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세팅을 해봤던 것 같고 너무 힘들죠? 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나를 믿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